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리자입니다.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께 또 재미있는 이야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는 천리장과 함께 하면은 아주 재밌을 겁니다. 질리지 않도록 해줄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삼성전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시면은 저야 영광입니다. 요즘 보니까 KB증권이 올 하반기 수급 개선이 기대된다면서 투자 이견을 매수 목표 주가 85,000원을 유지를 했어요. KB증권은 삼성전자가 올 3분기부터 D램하고 그 낸드 가격 인하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향후 가격 전략의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D램과 낸드의 가격 인하, 이게 보수적으로 대응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KB에서는 그래요. 하반기 반도체 수요 회복이 늦어져도 20% 이상 감산에 따른 그 공급 축소 효과, 이로 인해서 하반기 D램하고 낸드 수급은 균형에 근접할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 최근에 9개월간 70% 이상의 D램하고 그 낸드 가격 하락으로 글로벌 세트 업체죠. 스마트폰, 서버, PC 이쪽에 반도체 원가 부담이 낮아져서 향후 채용량 확대에 따른 그 출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KB증권은 5월부터 시작한 삼성의 그 D램, 낸드 감산 폭은 한 20에서 25% 정도 이른 것 같아요. 감산 폭이. 연말까지는 그 감산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유의미한 감산 효과는 오는 3분기부터 예상이 됩니다. D램하고 낸드 수급 개선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는 거죠. 2분기 D램과 낸드 가격은 경쟁사 가격이나 영향으로 두 자릿수 하락을 시현한다 해도 이미 현금 원가에 진입한 D램과 낸드 가격은 2분기 말 바닥을 형성할 것이라고 하죠. 그 4분기에는 D램, 낸드 가격의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는데, 이어서 하반기에도 반도체 업적은 수급 개선, 가격 하락, 완화, 그리고 재고 감소 등으로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반도체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삼성의 주가는 연말로 갈수록 저점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삼성의 주가는 2007년 이후로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정점을 기록한 그 분기 이후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재고 정점 시기인 2분기가 비중 확대 시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분기가 비중 확대 시점이다. 이건 증권사 얘기입니다. 증권사들은 2분기를 아주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떨어질 때를 좀 많이 주워 담아야 합니다. 떨어질 때만 담자. 다른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니까 KB 쪽에서 이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시고 그냥 주워 담으면 돼요. 뭘 어려울 게 뭐가 있어. 그냥 쭉쭉쭉 하면 되지. 하면 됩니다. 하여튼 부지런히 해서 많이 채우자고요. 지금 아니면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그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죠, FOMC에서 통화정책 그 완화에 그 선을 긋는 그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매파적인 발언. 통화긴축 선호죠, 매파. 하지만 그 국내 증권가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6월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를 두고 있던데, 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두고요, 증권가에서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팽팽해요. 증권가에 따르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죠, 여기 패드에서 그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그 베이비 스텝 했죠.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5%에서 5.25%예요. 16년 만에 가장 높은 현재 수준까지 올라간 거야. 시장의 예상대로 보니까 세 차례 연속 베이비 스텝, 이 베이비 스텝에 나섰는데 증시는 주춤하다라는 거지. 시장의 기대보다 매파적인 그 발언,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투자자들의 그 우려를 잠재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고요. 파월은 우리 FOMC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해소에 시간이 걸릴 것이며, 그러한 관측이 대체로 왔다면은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
우리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선을 그었어요. 응?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인가? 금리를 빨리 안 내릴 것 같아.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연말이나 하반기에 뭐 대폭락, 경기 침체, 뭐 불황,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소리가 나와요. 상당히. 특히 그 더욱 제약적인 통화 정책이 타당하다면은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추가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기도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는 압력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5월이 사실상 마지막 금리 인상이라는 의견을 유지하면서 연내 기준금리는 인하를 기대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그런 분석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누적적으로 이뤄졌고 이제는 긴축의 효과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겠는데 이는 통화정책의 피봇이나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방향과는 좀 거리가 멀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현재 풀이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일각에서 여전히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도 여전한 모습이에요. 오는 4분기 들어서 인플레이션을 미 연준의 그 전망치보다 밑돌 수 있다. 그런 관측에 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연준 의장은 연내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하반기 후반에 물가 둔화 그리고 성장 부진에 대응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키움에서 그래요. 미국의 지역하고 중소은행들, 미국의 지역 중소은행들 그 유동성 불안이 수시로 잡음을 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얘들 뭐 삑하면 뭐 불어나고 파산하고 뱅크런 나니까 상당히 불안합니다. 미국 애들. 오히려 중국이 더 나아. 어떻게 보면은 공산국가가 해서 그런 건지. 하여튼 상태가 안 좋아. 그래서 유동성 관리하고 그 영세기업과 가계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미국이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지금 불안해가지고 뭐 이리저리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현재 보니까 다우 쪽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S&P 빠지고 있고 기술주들 나스닥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금리는 떨어지겠죠. 떨어지는데 빠른 시일 내는 떨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떨어지는 않고 지금 시점으로 한 5%에서 5.25에서 좀 유지를 할 것 같아요. 유지를 하면서 시간을 좀 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삼성전자는 여러분들 2분기부터는 조금씩 모으기 시작해야 돼요. 2분기, 3분기 이때가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가 역으로 생각하면은 삼성전자가 바닥을 기울 때다. 아주 재미없고 지저분하고 짜증나게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스트레스 겁내게 줄 겁니다. 이렇게 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고 현명하게 잘 적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